한국전력공사 NCS 언어 부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언어 부분은 단 기간 안에 실력이 급속도로 성장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의 풀이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여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한번 지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어떻게 표시를 하며 지문을 읽는지 공유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저는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기에서 이 용어를 찾아올 때 아주 편합니다. 또한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이 보기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각 운동량도 정의를 해주고 있으므로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이렇게 역접하는 부분, 그런데,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세모를 쳐줍니다. 이렇게 내용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부분에서 보기로 나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돌림 힘이라는 단어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질량 요소란 단어를 또 설명해 주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각 운동량을 구하는 이러한 공식을 적어줬으므로 표시를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속도에 대한 정의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회전 관성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주고 있으므로 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즉,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있으면 저는 세모를 쳐줍니다. 이렇게 문단 혹은 전체 지문을 요약해주는 이러한 즉과 같은 단어 뒤에 나오는 문장은 보기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므로는 즉과 같이 문단 혹은 지문을 요약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따라서, 즉,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는 세모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분석한 지문을 가지고 보기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보기를 읽을 때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답을 찾으면 좋지만 그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각 운동량의 정의는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면 1번 보기를 보고 이거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음으로써 어디를 가서 찾아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각 운동량은 각 속도와 회전 관성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 피겨 선수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뒷부분에 보면 2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 보기도 지울 수 있습니다. 3번 보기는 크기와 질량이 동일. 이 질량에 관한 부분은 나와 있지만 크기에 관한 부분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보기는 우선 세모를 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번 보기, 각 운동량 보존 법칙, 동그라미 친 부분으로 찾아갑니다. 돌림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회전 운동의 빠르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 것,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보기도 지워줍니다. 다음으로 5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질량이 같을 때 홀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이 팽이 부분으로 가면은 그러므로 뒷부분에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이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의 회전 관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회전 관성 부분으로 가서 즉 뒷부분을 보면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더 큰 것을 알았고 회전 관성이 더 크면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5번 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따라서 약간 긴가민가 했던 3번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단을 읽고 시대별로 원자핵에 관한 변화를 언급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파악한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뭐뭐하지만, 뭐뭐지만 이렇게 역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모 표시를 해줍니다. 핵 분열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그라미를 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핵분열 연쇄 반응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동그라미를 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력이란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으므로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로에 대해 또 설명을 해주고 있으므로 동그라미를 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접 부분이 나오고 있으므로 세모를 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자폭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동그라미를 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면 또 역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모를 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호봉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뭐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역접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모를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부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원자력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고안한 에너지의 형태이다. 이 원자력에 관한 1, 2문단에서 이 세모친 부분을 보면 나왔지만 부분에 이 앞쪽으로 원자력은 원자폭탄의 형태로 처음 나왔지만 인류의 발전을 위해 고안한 에너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기, 핵분열이 잘 일어나는 우라늄의 핵분열로 형성되는 중성자 개수는 2.5개이다. 핵분열 부분으로 가보면 핵분열이 일어날 때 2개에서 3개의 중성자가 함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딱 2.5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틀린 보기입니다. 3번, 경제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해서는 이 우라늄 238에 관한 부분으로 갔지만 경제적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거와 상충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선 세모만 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원자로에 관한 보기입니다. 원자로 부분으로 가면 핵 분열 연쇄 반응이 서서히 일어나도록 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뽑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원자로입니다. 따라서 4번 보기에 의하면 작업자의 안전과 에너지의 일정한 공급 둘 다 이 원자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번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그렇지만 또 정의하는 부분에서 보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활용한다면 많은 문제에서 시간 단축
및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